지금은 최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이며 가장 끔찍한 혼돈의 시대이자 희망과 기대의 시대, 최첨단 기술과 무한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폭발 중인 지혜의 시대이자 또한 수천 년 묵은 믿음과 이념의 다름을 명분으로 끔찍한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어리석음의 시대이며, 그렇게 지금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동시에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희망과 좌절, 그리고 믿음과 불신이 뒤섞여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도 좋아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자 근대 문학을 통틀어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순정남들의 조상님이자 사랑에 빠진 남자는 얼마나 초월적일 수 있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준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도입부를 연휴 아침부터 창밖으로 추럭추럭 내리는 비에 혼자 취해 빌려와 써본 글입니다. 사실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냐마는 지난 약 20여 년간 나름 참 조용했던 우리 세상이 좋은 쪽으로는 향후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줄 꿈의 기술인 인공지능이 이제는 삶 깊숙이 들어와 현실이 되고 있는 놀라운 세상. 한편 그 반대편로는 마치 영화와도 같았던 코로나 시기가 물러가자마자 이후 사람들의 삶과 숨통을 소리 없이 죄우고 있는, 어쩌면 지난 IMF 때보다도 힘들 수도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금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조만간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시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진정한 혼돈의 신이자 옥수수 왕관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자본주의의 진정한 아이콘 트럼프 형님이 곧 재림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트럼프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거의 확률 99%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올 초 영상에서 너무도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최근 바이든 할아버지의 인기가 드디어 지하실에서 탈출해 바닥으로 올라오며 이제 어느 정도 경쟁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친구의 오른팔과 모든 재산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무조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는 모두 다 바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 성격상 막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질 겁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취임식 바로 그 다음 날에 종식되어 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전쟁 또한 며칠 가지 못하고 매듭이 지어질 것이고, 미국은 다시 원래 미국의 그 시그니처 모습인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되어 그 실체도 없는 이념적 갈등의 베일을 걷어버리고 다시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며, 그리고 또 사우디와 중동 국가들과 심지어 북한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세계는 이제 최근 차오르던 그 전쟁의 불안을 잊고 경제도 다시 안정을 찾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건 트럼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도 철저하게 사업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전쟁은, 그리고 다툼은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서로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또 때론 격렬하게 대립하며 협상하다 결국에는 서로에게 가장 득이 되는 합의점에 도달해 자멸보다는 평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글로벌 폴리틱 비즈니스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어 앞으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시에 우리 아시아에 펼쳐질 거의 격변 수준의 변화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조치는 바로 주한미군의 활용에 대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난번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게 돈 좀 더 뜯어내자고 방위비 좀 더 올려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닌, 그것보다는 더 거시적인 그림, 즉 동아시아의 안정과 특히 중국에 대한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견제 수단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한국을 그리고 주한미군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어쩌면 트럼프 집권 얼마 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것도 미국 몰래 하는 것도 아닌 미국의 지원 아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최근 다시 제기되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때에도 아무도 못 건드리던 북한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 핵무기 자체 무장에 대해 기존 정치 문법을 다 건너뛰고 완전 자기만의 황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지금과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정치인 특성상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항상 모호한 표현을 써야만 하지만, 그게 만약 미국에게 또는 미국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는 당장 내일이라도
일이라도 우리 한국이 수백 개의 핵탄두로 무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지만 보통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각 분야에 대해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 조언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전략을 짭니다. 곧 도래하게 될 트럼프 재선 정권에서 트럼프에게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조언과 특히 한국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줄 핵심 중 핵심 인물은 바로 이 사람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그는 미국의 다수 주요 언론들에 의해 새로 들어설 트럼프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1순위 인물이자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여러 언론들에서의 인터뷰에서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제는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콜비는 중국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게 언제가 되었던 간에 때가 되면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공은 거의 확실하게 중국의 성공으로 끝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중국이 대만을 먹게 된 이후에는 이제는 한국이 중국의 새로운 타겟이 될 것이라는 게 콜비의 믿음이자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단순히 주한미군에게 재래식 무기를 더 지원해 주거나 그 규모를 늘리는 방식, 즉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있어 한반도를 지키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것들 말고 매우 확실한 어떤 해결책에 대해 이제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확실한 해결책이란 바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 북한과 중국을 막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 역할은 한국의 핵무장에게 맡기고 그 규모를 축소시켜 방어적인 개념에서만 운영을 하자는 것이 콜비의 생각입니다. 그의 이런 어쩌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주장이 사실 꽤 논리적으로 견고하고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우선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온 일명 핵우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과거 미국이 초강대국이었을 때야 미국이 살짝 어깨만 움직여도 상대국들이 움찔하며 알아서 기었지만 지금 힘이 많이 빠진 미국의 경우 겁주는 것은커녕 온갖 무서운 말로 경고를 해도 러시아는 보란듯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은 미국에게서 훔친 기술로 미국의 무기들과 너무도 유사한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 북한과 이란은 그 오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버렸습니다. 즉 미국의 기존 핵 확산 관리 전략은 실패했다는 게 그의 지적인데 여기서 지금 더 큰 문제는 앞서 설명한 그 중국의 멈출 줄 모르는 기세도 그렇지만 최근 북한이 사정거리가 15,000km에 달하는 화성 18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며 이제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괌이나 하와이가 아닌 워싱턴을 직접 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과연 미국이 서울을 위해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그런 여유로운 입장이 아닌 서울을 활용해서 뉴욕과 워싱턴을 지켜야 하는 다급한 시각에서 이제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한국을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닌 미국을 위해 한국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에 있어 동맹은 비즈니스다. 우리는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문장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지난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약 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결정하는 순간 약 1년 안에 대략 14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며 그 핵을 투발할 수단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강 미사일 강국인 한국에게는 너무 많아서 탈릴 정도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오펜하이머의 소재가 되었던 그 맨하탄 프로젝트, 즉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그 최초 시작 시점부터 첫 핵무기 실험까지 불과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늘날 핵 관련 기술력은 그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우리 한국은 세계 원자력 기술 5위 강대국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대략 6개월이면 핵무장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는 그 기술력이나 경제력의 영역에서는 이미 넘칠 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변수인 국민들의 동의 여부 역시 약 70%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오직 그동안 반대해온 미국의 입장뿐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의 다음 대통령 자리를 이미 예약해놓은 트럼프의 압도적 당선 가능성과 그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게 될 콜비의 입에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핵무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략 반년만 있으면 결정나게 될 미국 대선에서 정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게 될 경우 그 바로 직후부터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이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분명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이 우리 군사력에 거의 치트키 수준의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우리 주변 지정학적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미국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하며 또 미국은 더더욱 이 트럼프라는 남자는 절대로 그걸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단순히 방위비 인상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뭔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남은 6개월 동안 꼼꼼하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